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정민석입니다. 혹시 익숙한 상식 때문에 중요한 첫 1분을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검증된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별 장비도 복잡한 용어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순서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이럴 때일수록 순서를 단순하게 잡아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119부터죠. 스피커폰으로 바꿔 두면 두 손이 자유로워요. 구조요원이 차근차근 묻습니다. 어디인가요? 언제부터 아팠나요? 숨은 어떤가요? 짧게 대답하면서 안내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 시작 한 걸음이 병원 도착 시간을 앞당기고 치료도 더 빨리 시작돼요. 그래서 먼저 119가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전화부터 하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죠. 약을 먼저 먹어야 하지 않나? 자세를 먼저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시간이 새버립니다. 119를 먼저 누르고 전화를 스피커로 둔 채 다음 행동을 이어가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빨라요. 혼자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 건 절대 금지죠. 가는 길에 상태가 나빠지면 멈출 수도, 도움을 바로 받기도 어렵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집이나 길에서 119를 부르면 그때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검사와 응급처치가 바로 시작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더 빨리 이어지죠. 그래서 119가 먼저다. 이 한 줄만 확실히 잡고 가면 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말하기도 요령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슴이 심하게 아파요. 숨이 차요. 주소는 뭐뭐고 뭐뭐로 뭐뭐입니다. 이렇게 증상과 위치를 먼저 말해주세요. 낯선 곳이면 보이는 간판, 건물 이름, 교차로 이름을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스피커폰으로 둔 채로 문을 미리 열어두면 구급대가 더 빨리 들어옵니다. 가족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반려동물 분리 같은 일도 부탁해 두면 좋아요. 이런 작은 준비가 실제 상황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억지로 서 있거나 바닥에 쭉 드러눕지 마세요. 의자나 소파의 등을 기대에 반쯤 누운 듯 앉는 자세가 가장 편해요. 어깨와 머리를 받쳐주고 무릎을 조금 굽히면 배에 힘이 덜 들어가죠. 넥타이, 허리띠,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 숨을 고르면 불안도 조금 가라앉습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스피린입니다. 금기가 없는 분이라면, 그리고 의식이 또렷하고 씹고 삼킬 수 있다면 아스피린을 씹어서 삼키는 것이 도움됩니다. 왜 씹어야 하냐고요? 통째로 삼키는 것보다 몸에서 작용을 시작하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119를 먼저 누르고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약을 찾느라 전화를 미루면 안 되죠. 또 한 가지,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임의로 아스피린을 드시면 안 됩니다. 뇌출혈일 수도 있어서 위험하니까요. 평소에 주치의와 상의해서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아스피린을 집과 직장에 준비해 두고 어떤 제형을 어떻게 먹을지 미리 정해두면 더 안전해요. 코팅이 두꺼운 약을 씹으면 배가 속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씹어 먹을 수 있는 제형을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특별한 호흡법이나 기침으로 버티기 같은 이야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낯설지 않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일반인을 위한 권장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갑니다. 119 먼저 편하게 기대 앉기, 금기 없으면 아스피린 씹어 먹기, 그리고 상태가 무너져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숨이 없으면 바로 가슴 압박과 자동 심장 충격기로 전환, 이 네 줄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호흡법을 외우느라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빠르게, 정확하게가 생존을 높입니다. 증상은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요. 드라마처럼 갑자기 쓰러지지 않아도 심장 문제일 수 있죠.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 왼쪽 팔등턱으로 번지는 불편함, 이유 없는 식은땀과 어지럼, 숨이 차고 답답함, 속이 더부룩한 듯한 소화불량 같은 느낌이 섞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성은 등이나 턱, 숨참이 유난히 먼저 올 때도 있어요. 평소와 다르고 둘 이상 겹치면 그때가 바로 119를 누를 때죠. 체한 것 같은데 좀 더 보자 하고 미루면 손해입니다. 의심되면 119, 망설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집에서 미리 해둘 준비도 간단해요. 휴대폰 단축번호 맨 위에 119 저장, 집 주소를 화면 메모로 고정해두면 당황해도 말을 쉽게 꺼낼 수 있죠.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아스피린은 집과 직장에 한 통씩 2대,
복용해도 되는지 평소에 의사와 꼭 확인해 두세요. 아파트, 동네 공원, 지하철, 마트에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가족과 함께 한 번씩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병원 약 이름처럼 복잡한 건 잊어도 괜찮아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먼저 할지만 정해두면 됩니다. 전화해서 말하는 연습도 짧게 해볼까요? 가슴이 심하게 아파요. 지금 뭐뭐동 뭐뭐 아파트 몇 동 몇 층입니다.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요. 이렇게 문장 3개만 소리 내어 연습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역할을 나누면 더 든든하죠. 누군가는 전화, 누군가는 문 열기, 누군가는 약 가져오기. 3가지 역할이면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느린 집은 먼저 호출해 두면 더 빨라요. 밤이라면 공동연관 비밀번호도 미리 말해줄 수 있죠. 실제 상황에서 이 작은 습관들이 시간의 벽을 낮춰줍니다. 상태가 나빠지는 조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말이 끊기고 얼굴이 하얘지고 숨이 고르지 않으면 위험 신호죠. 반응이 없고 가슴이 오르내리는 정상 숨이 없다면 심정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119 전화를 끊지 말고 안내를 들으면서 가슴 압박을 바로 시작해요. 가슴 한가운데에 손을 겹쳐두고 몸무게를 실어 빠르고 깊게 눌러줍니다.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으면 가져와서 안내 음성대로 패드를 붙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기계가 다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망설임 없이 시작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심되면 119가 먼저예요.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안내를 들으면서 편하게 기대 앉아요. 금기 없으면 아스피린은 씹어서 삼키고 스스로 운전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숨이 없으면 가슴 압박과 자동 심장 충격기로 바로 전환합니다. 이 4줄이 오늘의 전부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렇지만 연습 없이 이기에서 꺼내 쓰기는 쉽지 않아요. 오늘 챕터가 끝나면 가족과 3분만 투자해서 단축번호, 약 보관 장소,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를 같이 확인해 보세요. 집 문 열기, 엘리베이터 호출, 반려동물 분리 같은 작은 체크도 함께 해보시면 좋습니다. 준비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대신 위기에서 마음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심근경색과 심정지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첫걸음은 같습니다. 의심되면 119부터, 그 다음에 편한 자세, 아스피린, 상태가 무너지면 가슴 압박과 자동 심장 충격기. 오늘 이 순서만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어려운 의학 용어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119가 먼저다. 이 한 줄이 생사를 가릅니다. 가슴이 아프면 누구나 불안해지죠. 그런데 위기는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심장에 피가 잘 가지 않는 심근경색이고, 다른 하나는 심장이 펌프질을 멈추는 심정지예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몸에서 벌어지는 일도, 우리가 할 행동도 다릅니다. 이 둘을 간단히 구별하고 첫걸음을 정확히 잡아두면 생존 가능성이 커집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심하게 좁아져서 생깁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잘 안 나오듯이 피가 원활히 돌지 못하죠. 그래서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나고 왼쪽 팔이나 등턱으로 불편함이 번지기도 해요. 이유 없는 식은땀, 메스꺼움, 속 더부룩함, 숨참이 함께 올 때도 많습니다. 증상이 5에서 10분 이상 이어지거나 평소와 다르면 의심하셔야 해요. 이때의 순서는 단순합니다. 119가 먼저죠.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두고 안내를 들으면서 편하게 기대 앉습니다. 금기가 없고 씹고 삼킬 수 있으면 아스피린을 씹어 드셔요. 스스로 운전하거나 택시를 타고 가는 일은 금지다. 이렇게 마음에 못 박아 두면 더 안전합니다. 심정지는 다릅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가 엉켜서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전등 스위치가 꺼지듯 갑자기 쓰러질 수 있죠. 이때는 불러도 반응이 없고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정상 숨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몇 번 헐떡이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정상 호흡이 아니니 속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119를 끊지 말고 스피커폰으로 둔 채 가슴 한가운데를 빠르고 깊게 눌러 가슴 압박을 즉시 시작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보이면 가져와 음성 안내대로 패드를 붙이면 됩니다. 약 찾기, 특별한 호흡법 찾기는 필요 없고 지금 눌러주는 손이 생명을 지킵니다. 현장에서 가장 쉬운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말이 되나요? 숨이 규칙적인가요? 이 2가지만 안에 보시면 됩니다. 부르면 눈을 뜨고 2문장 이상 또렷이 말하면 의식이 있는 거죠. 가슴이 들고 나고 코와 입에서 공기가 드나드는 것이 보이면 숨도 있는 겁니다. 이러면
심근경색 쪽으로 보고 119 안기 아스피린 순서를 따르세요. 반대로 반응이 없고 정상호흡이 없으면 심정지인이 119 유지 가슴압박 자동 심장 충격기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앉아있으면 한동안 덜 아픈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괜찮아진 건 아니죠. 이미 119는 눌렀어야 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반쯤 누운 듯 기대 앉아 쉬면 됩니다. 아스피린은 의사가 금기 없다고 한 분만 씹어서 드시는 게 원칙이에요. 약을 먼저 찾아야 하나요? 하고 전화를 미루지 마세요. 전화가 먼저고 약은 그 다음이죠. 기침으로 버티라더라, 특별한 숨쉬기를 하라더라 같은 얘기도 들리죠. 일반인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괜히 시간을 잃기 쉬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순서뿐입니다. 의심되면 119 편하게 기대 앉기 아스피린은 씹어서 스스로 이동 금지 반응이 없고 정상 숨이 없으면 가슴 압박과 자동 심장 충격기 이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가족과 역할을 나눠두면 더 든든해요. 누구는 119 통화, 누구는 문 열기와 엘리베이터 호출, 누구는 아스피린 찾기, 집과 직장, 자주 가는 마트 지하철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는지도 한 번씩 확인해 두세요. 위기는 준비한 사람 편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되고 숨이 있으면 심근경색 쪽으로 보고 119 안기 아스피린 이송대기 말이 안 되고 정상 숨이 없으면 심정지로 보고 119 유지 가슴압박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이 순서를 마음에 넣어두면 위기에서도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증상이 시작된 첫 몇 분 동안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손에 익히기 좋게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면 망설이지 말고 119부터 누르세요. 스피커폰으로 두고 가슴이 많이 아파요. 숨이 차요. 주소는 뭐뭐고 뭐뭐로 뭐뭐입니다라고. 증상과 위치만 먼저 알려주면 접수가 빨라지죠. 전화가 연결된 채로 의자나 소파에 반쯤 기대 앉습니다. 어깨머리를 받치고 무릎을 조금 굽히면 숨쉬기가 편해요. 넥타이 허리띠 같은 조이는 것은 풀어주세요. 문을 미리 열어두고 가족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호출과 반려동물 분리만 부탁하면 됩니다. 처방받은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는 분은 지시에 따라 사용하시고 없다면 억지로 찾지 않아요. 아스피린은 금기 없고 씹고 삼킬 수 있을 때만 씹어서 복용하면 됩니다. 약을 찾느라 전화를 늦추지는 않죠. 기다리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고 직접 이동은 금지입니다. 택시나 자가용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음료는 잠시 중단하고 커피 술은 피하세요. 증상 시작 시각과 아픈 부위만 간단히 메모하고 복용 중인 약 이름을 휴대폰 메모로 보여주면 진료가 빨라집니다. 전화는 계속 스피커로 두고 짧게 대답하세요. 네, 의식은 있어요. 네, 숨이 차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죠. 온라인에서 본 특별한 호흡법 기침요법은 하지 않습니다. 첫 행동을 늦출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줄 순서뿐입니다. 119 편하게 기대 앉기 아스피린 직접 이동 금지 옆에서 볼 때 불러도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숨이 없으면 바로 가슴 압박으로 전환합니다. 119는 끊지 않고 안내를 들으면서 가슴 한가운데를 빠르고 깊게 분당 10만 120회 눌러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보이면 가져와 음성 안내대로 패드를 붙이면 됩니다. 집과 직장에서는 단축 번호 한 번에 119 저장 씹어먹는 아스피린 B 자주 가는 곳에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만 가족과 공유하면 충분해요. 전화 멘트 1분 연습을 가끔 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침착해지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19가 먼저다. 편하게 기대 앉는다. 아스피린은 씹어서 먹는다.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반응과 정상호흡이 없으면 즉시 가슴 압박과 자동 심장 충격기다. 딱 이 5줄이면 됩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고 식은땀이 흐르면 먼저 119부터 누르는 게 원칙이죠. 전화를 스피커로 둔 뒤 안내를 들으면서 아스피린을 쓸지 결정하면 됩니다. 이 순서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알레르기나 금기 여부를 확인한 뒤 아스피린을 권할 수 있고 뇌졸중처럼 아스피린이 해가 되는 상황은 피하게 도와주죠. 중요한 메시지는 한 줄입니다. 119가 먼저고 아스피린은 그 다음이에요. 언제 먹느냐가 헷갈리죠. 가슴 통증이 심하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나는 등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119에 신고한 뒤 안내를 들으면서 알레르기가 없고 가까이에 약이 있으면 아스피린을 씹어 삼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국 보건 안내와 응급처치 기관은 구급차를 부른 다음
성인용 한정을 씹어서 드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풀면 119 먼저, 그 다음 씹어서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얼마나 먹을지가 두 번째죠. 가장 기억하기 쉬운 기준은 성인용 300mg 한정입니다. 만약 집에 저용량만 있다면 2에서 4정을 합쳐 비슷한 양을 맞출 수 있어요. 숫자를 외우기 어렵다면 성인용 한정, 저용량은 몇 정 더 정도로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알레르기가 있거나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으면 복용하지 않아요.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주지 않고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먹는지가 세 번째입니다. 통째로 삼키는 것보다 씹어서 삼키면 더 빨리 작용하죠. 연구에서도 씹어 먹을 때 혈수판 억제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는 가능하면 씹어 먹기 쉬운 제형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용 코팅처럼 위에서 천천히 녹도록 만든 제품은 흡수가 느릴 수 있어요. 당황스러운 순간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씹어서라는 한 단어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왜 아스피린을 쓰느냐는 네 번째 질문이죠. 아스피린은 피가 더 끈적해지며 뭉치는 걸 막아 막힌 혈관에서 덩어리가 더 커지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에서도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아스피린이 초기 사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근거가 쌓여 있죠. 즉, 길이 막힌 동안 더 막히는 이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길을 열어주는 근본 치료 시술은 병원에서 하니 아스피린을 찾느라 119를 늦추면 오히려 손해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도 정리해보죠. 첫째, 전화를 늦추면 안 됩니다. 약부터가 아니라 전화부터가 안전이죠. 둘째, 의식이 흐리거나 토하고 삼키기 어려우면 복용을 미룹니다. 셋째, 위장관 출혈 병력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 피가 잘 멎지 않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은 평소에 주치의와 응급시 복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넷째, 뇌졸중이 의심되면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구급대나 119 상황실 안내를 따르는 것이 최선이에요. 집과 가방에는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씹어먹는 제형의 아스피린을 작은 약통에 넣어두고 라벨에 심장 통증 시 119 먼저, 그 다음 씹어서 일정처럼 크게 적어두면 당황할 때도 순서를 놓치지 않죠. 약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새 것으로 갈아두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가족들과는 누가 119, 누가 문 열기, 누가 약처럼 역할만 나눠두면 충분해요. 실제로는 이 단순함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핵심을 정리할게요. 의심되면 119가 먼저고, 안내를 들으면서 알레르기나 금기 없이 가까이에 있으면 아스피린을 씹어서 한정, 뇌졸중이 의심되면 복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구급대와 병원이 이어서 해줍니다. 우리는 전화를 먼저, 아스피린은 씹어서, 뇌졸중은 금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라 심장이 걱정될 때는 무엇을 하느냐만큼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위기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면 실제 상황에서 마음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몸을 더 힘들게 만들거나 시간을 늦추거나 상태를 가리게 만드는 행동을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단순한 기본 순서를 딱 채워 넣으면 되죠. 먼저 스스로 이동은 금지입니다. 금방이니까 내가 운전해서 병원에 갈게요라는 말이 가장 위험해요. 가는 길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차를 세울 수 없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죠. 택시도 같은 이유로 안전하지 않아요. 차에 오르는 순간 흔들림과 긴장이 더해져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동은 구급대의 보호 아래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대신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숨쉬기 편한 자세로 앉아있고 주소와 위치를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문을 미리 열어두고 엘리베이터를 앞당겨 부르는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되죠. 둘째, 시간을 잡아먹는 행동을 멈춥니다. 증상을 설명하는 긴 전화, 불필요한 정리, 옷 갈아입기, 귀중품 챙기기 같은 일들이 대표적이에요. 위기에서는 문이 길게 느껴지지만 그 짧은 시간에 심장은 더 지치죠. 숨이 가빠오면 말도 길게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슴이 많이 아파요. 숨이 차요. 주소는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말하고 나머지는 구조요원 안내를 따르시면 돼요. 집 안에서 이 방 저 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하세요. 몸이 흔들릴수록 심장이 더 고생합니다. 셋째, 특별한 호흡법이나 기침으로 버티는 방법은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
심장이 안정된다. 기침을 규칙적으로 하면 버틸 수 있다 같은 이야기를 접하셨을 수 있어요. 익숙하게 들리지만 이런 방법은 일반인이 위기에서 따라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첫 행동을 늦출 위험이 큽니다. 숨은 억지로 길게 뽑아내려 하지 말고 자세를 편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복잡한 기술을 찾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기본 순서를 잃지 않는 게 안전하죠. 넷째, 약을 임의로 섞어 먹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소화제, 진통제, 남은 심장약을 한꺼번에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진통제는 증상을 가려 응급팀이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일부 약은 혈압과 맥박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아스피린이 해가 될 수 있어요. 약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의사가 평소에 사용하라고 알려준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으면 그 지시대로, 아스피린은 금기가 없고 씹고 삼킬 수 있을 때만 씹어서 복용. 이 두 줄을 벗어나 임의로 추가하지 않는 게 안전하죠. 다섯째, 뜨거운 샤워, 찜질, 얼음찜질로 통증을 달래려 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느낌은 편해질지 몰라도 피부 감각만 흐려지고 심장의 부담은 그대로예요. 샤워를 하다 넘어질 위험도 커지죠. 통증을 감추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신호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느냐고요? 앉은 자세를 유지하며 언제부터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숨은 얼마나 차는지 짧게 메모해두는 것이 진료에 바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둘 한 문장만 남깁니다. 시간을 늦추는 행동을 멈추고, 몸을 흔드는 행동을 멈추고, 증상을 가리는 행동을 멈추면 기본 순서가 또렷해진다는 사실이죠. 부르고 흔들어도 반응이 없고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정상 숨이 보이지 않으면 심정지로 봐야죠. 잠깐 헐떡이는 듯한 숨은 정상 호흡이 아니니 속지 말아야 해요. 이때는 생각을 줄이고 손을 먼저 움직입니다. 119는 끊지 말고 스피커폰으로 두세요. 바닥이 단단한 곳으로 빠르게 눕히고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망설임이 길어지면 혈액이 멈추고 뇌가 손상되죠. 지금부터는 약이나 자세가 아니라 가슴 압박이 먼저입니다. 손바닥 밑둥을 가슴 한가운데에 대고 다른 손을 포개세요. 손가락은 흉곽에 닿지 않도록 들어주고 팔꿈치는 곧게 펴서 어깨가 손 바로 위에 오게 합니다. 몸무게를 실어 바르고 깊게 눌러요.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번 정도가 안전하죠. 하나, 둘, 넷 박자에 맞춰 끊김없이 이어가면 됩니다. 눌렀다가 손을 완전히 떼진 말고 가슴이 다시 올라오도록 힘만 풀어주세요. 너무 얕으면 혈액이 돌지 않고 너무 느리면 효과가 떨어지죠. 팔꿈치를 굽히고 팔로만 누르면 금방 지치니 허리와 어깨의 힘을 이용해 위아래로 곧게 눌러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2분마다 교대해 주세요. 교대할 때도 압박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 둘, 셋 맞춰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죠.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도 깜짝 놀라 멈추지 말고 계속 누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박이 멈추면 순식간에 혈압이 떨어져 다시 올리기 어렵죠. 토하면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려 기도를 열고 바로 다시 눌러주세요. 담요나 베개는 가슴 밑에 두지 않는 게 좋아요. 푹신하면 힘이 바닥으로 전달되지 않죠. 자동 심장 충격 보이면 즉시 가져옵니다. 전원을 켜고 그림대로 패드를 붙이세요. 보통 오른쪽 쇄골 아래와 왼쪽 옆구리 아래가 위치죠. 금속 목걸이나 물기는 잠깐 치워주고 젖은 옷은 급히 닦아 붙입니다. 채모가 많아 패드가 잘 붙지 않으면 다른 패드로 빠르게 교체해 다시 붙이면 돼요. 기계가 분석 중이라고 말하면 모두 손을 떼고 멀리 서야 합니다. 충격을 지시하면 누구도 만지지 않게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세요. 충격 직후에는 다시 가슴 압박을 바로 재개합니다. 망설임 없이 압박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충전 중에는 압박을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기계 음성 안내를 그대로 따르면 충분해요. 입으로 숨을 불어넣는 인공호흡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손으로만 하는 가슴 압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죠. 다만 구조자가 2명 이상이고 인공호흡에 익숙하며 보호 장비가 있다면 폐 압박에 2번 호흡을 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압박이 끊기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끊김없는 깊은 압박이에요. 회복 신호가 보이면 단계가 달라집니다. 기침을 하거나 움직이고 규칙적인 호흡이 돌아오면 압박을 멈추고 옆으로 살짝 눕히는 회복 자세로 바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119는 끊지 말고 상태를
계속 알려줘야 하죠. 다시 숨이 멈추거나 의식이 떨어지면 곧바로 압박을 재개하면 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면 지금까지 한 일을 간단히 말해주세요. 언제 발견했는지, 언제부터 눌렀는지, 몇 번 충격을 했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과 직장에서는 준비를 아주 간단히 해두면 마음이 든든하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가족과 한 번만 함께 확인해 두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실, 지하철역, 대형마트 입구에 주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이나 1층 로비처럼 누구나 쉽게 닿는 곳에 비치되어 있죠. 아이들과 어르신께는 119 먼저, 압박은 가슴 가운데, 기계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한다. 이 세 줄만 알려드려도 충분합니다. 가끔 식탁에서 1분 연습으로 손 위치와 박자만 맞추어 봐도 위기에서 훨씬 침착해져요. 심장 문제의 시작은 드라마처럼 번개가 치듯 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쉽게 기억하고 바로 행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가장 기억하기 쉬운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가팔숨땀속입니다. 가슴이 묵직하고 답답해요. 팔과 어깨, 턱이나 등으로 묵직함이 번져요. 숨이 차고 말을 길게 잇기 어려워요.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져요.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워 소화불량 같아요. 5글자 중 둘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심장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안전하죠. 통증의 모양도 중요해요. 콕콕 찌르는 날카로운 통증보다 돌로 누르는 듯한 무게감이 더 흔하죠. 자세를 바꿔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510분 넘게 이어지거나 쉬어도 반복되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왼쪽 팔 안쪽, 턱 등으로 번지는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과 식은땀이 함께 오면 심장을 강하게 의심해야 해요. 여성분들은 표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가슴 통증이 약한 대신 숨참, 메스꺼움, 등턱의 묵직함, 유난한 피로가 먼저 올 수 있어요. 당뇨나 고령이신 분들은 통증이 둔해 그냥 속이 안 좋아요. 기운이 쭉 빠져요처럼 말할 때도 많죠. 평소와 다른 피로와 숨참이 갑자기 심해지면 심장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언제가 더 위험하냐고요. 새벽 시간 찬 바람을 맞고 급히 걸었을 때, 계단을 연달아 올랐을 때, 큰 감정 스트레스 직후에 증상이 도드라지기 쉽죠. 식사 직후 명치가 답답하고 메스꺼움이 함께 오면 위 때문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등으로 번지는 답답함과 식은땀이 같이 오면 심장을 먼저 의심하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손가락으로 한 점을 눌렀을 때만 아프고 자세 바꾸면 바로 사라지는 통증은 근육통일 가능성이 있지만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헷갈리면 의심 쪽으로, 그게 안전이죠. 현장에서 스스로 확인할 것은 딱 2가지예요. 말이 되나, 숨이 규칙적인가죠. 부르면 대답이 되고 문장을 이어 말할 수 있으면 일단 의식은 있는 겁니다. 가슴이 고르게 오르내리고 입과 코에서 공기가 드나들면 숨도 있는 거죠. 이때는 119를 먼저 누르고 편하게 기대 앉고, 금기 없으면 아스피린을 씹어 드시고, 직접 이동은 하지 않는 순서로 가면 됩니다. 반대로 반응이 없고 정상 숨이 없으면 심정지로 보고 즉시 가슴 압박과 자동 심장 충격기로 바꿔야 하죠. 증상을 기록하는 습관은 치료를 빠르게 합니다. 어렵게 쓰실 필요 없어요. 언제 시작, 무엇을 하다가 어디가 어떻게만 짧게 적으세요. 예를 들면 오전 9시 시장에서 계단 오르다 가슴 가운데가 볼로 누르는 느낌, 왼팔 안쪽이 묵직, 식은땀, 이렇게 한 줄이면 충분하죠. 약을 드셨다면 무슨 약을 몇 시에 드셨는지도 같이 메모해 두면 의사가 바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 미리 할 수 있는 준비도 간단하죠. 가족과 함께 5글자를 소리내어 외우세요. 가팔숨땀소.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의심되면 119 먼저라고 크게 붙여두면 당황해도 손이 기억해요. 집과 직장, 자주 가는 마트, 지하철의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를 한 번만 확인해 두면 마음이 훨씬 든든하죠. 휴대폰에는 단축번호 한번 119, 모장에는 집 주소와 증상 말하기 문장을 저장해 두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가슴의 무게감, 팔턱 등으로 번지는 불편함, 숨참, 식은땀, 소화불량 같은 메스꺼움 중 둘 이상이 겹치면 심장을 먼저 의심하죠. 5에서 10분 넘게 가거나 반복되면 지체하지 말고 119부터입니다. 그 다음은 앉아서 쉬기, 금기 없으면 아스피린을 씹기, 직접 이동 금지죠. 그리고 반응이 없고 정상 숨이 없으면 말없이 가슴 압박과 자동 심장 충격기입니다. 어려운 말은
필요 없어요. 신호를 알아차리고 순서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먼저 생활관리예요. 담배는 바로 끊는 게 최우선이죠. 급여는 혈관 안쪽을 거칠게 만들어 덩어리가 더 잘 생기게 하니까요. 술은 줄이고 가능하면 주사매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하면 혈당과 혈압이 차분해집니다. 식사는 채소 통곡 생선 콩견과 그리고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 줄이기로 기억하면 쉽죠. 기름은 식용유를 무조건 많이 쓰지 말고 양을 반으로만 줄여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수면은 7시간 안팎, 스트레스는 짧게 숨 고르기와 짧은 산책으로 풀어주세요. 복잡한 방법보다 꾸준함이 약입니다. 다음은 약과 병원 관리죠. 처방약은 건너뛰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좋다고 갑자기 늘리거나 멋대로 끊으면 심장이 놀랍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주치의와 목표를 미리 정하고 36개월마다 확인하는 게 안전하죠. 수치 자체가 낯설면 의사와 정한 목표선 안에 있나만 보시면 됩니다. 매일 먹는 아스피린을 새로 시작하는 일은 임의로 하지 않기도 중요해요. 심장약 가운데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분은 보관 위치를 한 곳으로 통일하고 포장 겉면의 사용법을 크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집과 직장에서의 준비예요. 휴대폰 단축번호 한 번은 119, 메모에는 정확한 주소를 저장해 두면 당황해도 말이 빨라지죠. 냉장고나 현관에 의심되면 119 먼저 한 줄을 크게 붙여두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를 가족과 함께 한 번만 돌아보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철역, 대형마트 입구에 주로 있죠. 아스피린은 의사에게 응급시 복용 가능, 확인을 받은 분만 집과 직장에 씹어 먹는 제형으로 비치하세요. 라벨에는 119 먼저, 그 다음 씹어서 일정이라고 크게 적어두면 순서를 잊지 않아요. 신호 기록 습관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전화기 메모에 언제 시작 무엇을 하다 어디가 어떻게 세 칸만 만들어 두세요. 예를 들면 오전 9시 시장 계단, 가슴이 돌처럼 무겁고 왼팔이 묵직, 식은땀 이렇게요. 가팔 숨땀 속 5글자도 냉장고에 붙여 두면 가족도 함께 기억하죠. 신호를 적는 습관은 병원에서 판단 시간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은 주간 점검이에요. 일요일 저녁 5분이면 끝납니다. 단축번호와 주소 메모 확인, 약 유효기간 확인, 아스피린 라벨 확인, 집 직장 주변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 기억 새로 고침, 전화 멘트 30초 연습을 가족과 해보세요. 그리고 달력에 걷기 실천 체크를 했는지만 보세요. 못 걸은 날이 계속 이어지면 매일 30분 대신 하루 3번 10분으로 쪼개면 훨씬 쉬워요.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오늘부터 할 일은 복잡하지 않죠. 담배 끊기와 매일 걷기, 야근 제시간, 119 단축번호와 주소 메모, 자동 심장 충격기 위치 알기, 신호 기록 습관. 이 5가지만 지키면 재발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혹시 상황이 와도 훨씬 침착해져요. 준비는 길지 않지만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죠. 이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죠. 부모님과 지인께 꼭 공유해 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이 안전해지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준비가 곧 생존입니다. 감사합니다.